자, 아무튼 저는 오늘 제 양력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 소방교사 합격 비법 및 공부 방법 하는데 저도 비교적 전문가니까 좀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진실은 아니고요. 그냥 일리가 있다라고 좀 들어달라는 요청이고요. 첫 번째 모태는 뭐냐면은 이제 합격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고 이 신기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보통 포기를 몇 프로 정도 해요? 아니 어저께 합격자 만나서 얘기하는데 당신 정규반 때 몇 명 있었죠? 했더니 그때 막 한 30명 있었대요. 자, 1년 지나니까 몇 명 남았어요? 막 세보더라고요. 세보세요. 옆 사람은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포기할 것 같아요? 옆 사람이요? 뒷사람 앞사람 누구 먼저 포기시킬까요? 근데 그분들 절대 포기 안 한다고 하거든요. 뭐라고 해요? 대부분이요. 잠깐 쉰다고 해요. 진짜 잠깐 쉰다고. 근데 교묘하게 또 그때 회사 일이 좀 생겨. 회사에 원래 아무 일도 없었나요? 항상 일이 있었어요. 집안일도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쉬고 싶은데 분명히 내가 포기했다고 하면은 또 황원장 와서 또 이렇게 할 거니까 포기는 못하고 잠깐 쉰다고 하는데 영원히 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 분이 한 20명 중 1명, 정말 많이 세 10명 중 1명.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요. 근데 이제 합격할 사람들이 보통 하는 행동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면밀히 좀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합격할 사람은요. 최소한 공부가 아니라 최선의 공부할 내용을 찾아요. 방법을 찾고요. 즉 최소한 해가지고 어떻게 합격해볼까가 아니라 최선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분야 타 분야 기술사들 10명이 덤벼도 소방기술사 1명 정도밖에 못 붙어요. 뭐 건축기계, 건축전기, 뭐 정보통신 다른 분야가 덤벼도 10명 덤벼도 1명밖에 못 붙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는 이코노미하게 최소한의 어떤 효율적인 길을 알고 있다고 그 길로 달리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끝내는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붙고 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앞에 기술사가 차라리 없었으면은 이런 짓은 안 했을 건데 더 빨리 합격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공부가 아니라 최선의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게 합격자의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합리적인 낙관주의예요. 요즘 해석이 좀 달랐는데 저는 원래 비관적인 낙관주의라고 보거든요. 낙관주의인데 합리적이래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톡데일 패러독스인데요. 베트남전에서 포로 수용소에 다 갇혀요. 근데 1동, 2동, 3동, 4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이제 협의하고 나서 이제 다 돌아왔는데 어떤 동은 거의 한 50%에서 70% 동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요. 이 스톡데일 장군이 있는 장소는 거의 90% 이상이 다 생존해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기자들이 연구를 했죠. 왜 다른 동들은 다 사람이 죽었고 이 동은 다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요? 라고 보니까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자기들이 많이 죽은 사람들, 많이 죽은 동에서는 보통 자기들이 크리스마스는 풀려나겠지 라고 한대요. 막. 야, 크리스마스 석 달 남았지? 우리 크리스마스는 풀려날 거야. 근데 막상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못 풀려나는 거지. 그럼 크리스마스 때만 생각하던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엄청난 실망과 괴리감에 빠지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요. 자, 이제 부활절에 이제 살아날 거야. 우리 다 풀려날 거야. 근데 부활절이 또 왔어. 못 풀려났어. 어떻게 해요?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은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잘하면은 풀려날 수도 있다. 그런데 잘못되면은 못 풀려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3년차 돼가지고 저번 시험에 59점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죠? 저번 시험에 59점 맞았는데 이제 6개월 지나서 봄 시험을 봐요. 붙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이제 이걸 꼭 적용해야 돼요. 나는 당연히 점수는 붙을 수 있다. 그러네 운이 없으면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냉혹한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이겨내는 합리적인 낙관주의가 스톡데일 패러독스고요. 합리적 낙관주의. 그래서 상당히 살면서 도움이 좀 많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는 말이 먼저, 말보다는 행동 먼저라는 거죠. 합격할 사람이. 뭔 얘기지?
옛날에 심리학자들은요,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대처 수상의 그 아버지가 한 얘기, 뭘 먼저 조심하라고 하죠? 생각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려면 생각을 조심하라가 먼저 나오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요, 그냥 행동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싶으시면요, 기술사처럼 행동하세요. 기술사처럼 어떻게 행동하면 돼요?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실무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는 말이 먼저. 그래서 나는 기술사 될 거야. 그 다음에 절대 여러분이 멀리 하실 친구들이 좀 있어요. 비관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 좀 멀리 하세요. 자, 근데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합격할 사람의 공통적인 행동이고요. 저의 이 버전은 매년마다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할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이 있더라. 뭐냐라고 보니까 최소한으로 합격하려고 이 최소한의 그 단기간의 플랜을 대단한 연구와 열정을 바쳐요. 서브노트는 어떻게 하지? 이 책 보고 될까? 어느 책을 선택하지? 동영상 몇 번 봐야 되지? 시험 언제 보지? 이 최소한 에너지로 합격하려고 여기에 대단한 에너지가 열정을 투자하는데 최소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끝내는 게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선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나 다 빨리 합격하고 싶어 하고요. 누구나 조금 공부하고 빨리 붙고. 이번에 관리사 1차 60점 붙은 사람 봤어요. 너무 신나더래. 60점이요. 공부 이만큼 했는데 운이 좋아서. 근데 물어봤어요. 운도 아니야? 뭐 기사, 기계전기 다 했지. 위험물 기능장까지 했지. 기본 내공이 있잖아요. 그니까 붙은 거죠. 60점 딱. 75개가 만점이래요. 60점이래요. 자, 그래서 최소한이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대단한 낙관주의든지 아니면은 대단한 비관주의적인. 즉, 본인이 뭐 판을 다 깔아놔요. 내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어려울 거야. 그러면요, 어려울 거야 라는 말함과 동시에 본인은 앞으로 3년 동안 뭘 해요? 어렵게 공부를 해요. 나는 될 거라고 하시고 공부하신 분은 나는 2년 만에 될 거야 라고 하신 분이 2년 동안 될 것 같이 공부를 하고요. 난 2년 하고 때려칠래. 일단 그 인간들은 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웃어? 2년 동안 하고 포기하실게요? 아깝잖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이 먼저 나오고 행동이 먼저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3년 뒤면 붙어요. 정말 100% 붙어요. 그럼 3년 동안 기분이 끝내주기 좋겠죠. 3년만 참으면 붙으니까요. 즉 이게 낙관주의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말을 할 때 나는 2년이면 붙어, 3년이면 붙어. 야, 나 딱 2년만 하고 안 되면 때려칠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때려칠 거 합리화시켜요. 옛날에 여러분 계백장군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 계백장군이 싸운 전투가 뭐죠? 황산보. 계백장군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요즘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계백장군이 한 행동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래요. 왜 그냐고 했더니 계백장군은 싸움을 함과 동시에 지금 이기기 위한 것을 한 거예요? 지기 위한 예정을 한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예정된 행동을 다 한 거예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100대 1의 인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긴 전투들이 많대요. 계백장군 싸우기 전부터 일단 뭐야? 다 지금 질라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백장군은 어떻게 완료를 해야 돼? 거기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지 이제. 미리 예정을.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할 것은 나는 된다. 나는 2년 안에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게 플랜을 짜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다음 말이 비관적인 사람. 떨어지는 행동만 골라서 떨어지는. 제가 딱 기술사로 저 26살에 기술사 공부하러 갔어요. 얼마나 귀엽고 깜찍했을까. 저기 뒤에 계시면 몇 살? 봐봐, 저렇게 늙었잖아. 26살에 기술사를 갔더니 딱 제 은사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하시? 합격하고 싶으세요? 학원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웬 또 영업이야. 보고 났더니요, 학원 울타리를 벗어나서 혼자 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거의 다 90%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5년 동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위로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합격해서든지 포기하든지.
그러니까 내 차례가 오더라고요. 그냥.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학원들 얼마나 또 잘 돼 있고 스터디도 많이 잘 돼 있고 활성화 많이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선생 말 그렇게 안 들어요. 50대 중년 남자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음이 또 뭐냐면요. 기술사 공부를 왜 시작했냐 저는 항상 물어봐요. 왜 시작하셨죠? 기술사 공부를 왜 시작하셨죠? 하고 싶었어요. 왜 솔직히 해봐. 기술사 땄는데 연봉 2천만 원 받아요. 해요 안 해요? 얼마요? 연봉 2천. 2천이요? 지금 받는 것보다 아주 적으니까 뭐 할 거야 안 할 거야? 상관없이 하죠. 아요? 그래서 왜 시작하셨어요? 뭐좀 더 나은 삶을 진짜 뭐 국가적인 통일과 경제의 발전과 소방 임용 안전 보존과 경제적인 왜 시작하시죠? 저는 이제 퇴직을 했거든요. 네. 공무원을 기술직 공무원하다 퇴직을 했는데 기술 분야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일단 없고 예. 그리고 퇴직 후에 네임밸류를 좀 하고 싶어요. 네임별로. 돈은 뭐 그렇게 크게 근데 지금 퇴직한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6월달에 퇴직. 6월 달에? 아마 잘하셨네요. 한 1년 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부 잘 되시죠? 왜 시작하셨어요? 저도 경제성 때문에. 연봉 2천만 원 받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동일해요 그냥. 그냥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다 동일해요. 그냥 노후 생활에 안정해요. 요즘 몇 살까지 산대요? 요즘 그거 아세요? 네, 그거 나왔어요. 인간 잘못하면 200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유전자 가해조사기로서 셀트리온인가 뭐 주식 바이오 산업 어마어마하잖아요. 노화 DNA를 잘라버리고 신규 DNA를 붙여버린대요. 와, 여기 지금 잘못해버리면 200살 넘길 수도 있대요. 어떻게 하지? 큰일이야. 본인은 맨날 85세면 간대. 이거 예상 수명이에요, 희망 수명이에요. 희망 수명이에요. 본인의 희망대로 못 살아요. 그래도 잘못해가지고 100살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 신문에 그거 나왔어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모셔야 안 모셔요? 안 모신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야 된다가 70% 이상이었지만은 지금은 60% 이상이 뭐예요?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우리 어떻게 하지? 억울하더라고. 우리는 다 모셨잖아. 우리는요? 난리 났네. 그래서 대책 잘못해버리면 100세 넘기신다는 얘기. 저 104세 노인분들 초상집 갔거든요. 뭐 자식들도 금방 가게 생겼더라고요. 자녀들도 뭐 금방 다 그냥 상준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노후생활 안정,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지위 향상, 뭐 자기개발 거의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사 공부의 오해와 진실을 하나둘씩 알아보는데요. 그냥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공부를 잘하면 합격하지요 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머리 좋은 사람 제자들 많이 봤거든요. IQ 145예요. 책을 쭉 보더니요. 이걸 못 외워? 정말 책을 그대로 베껴버리더라고요. 와, 대단하죠. 기술사 공부 왜 했냐니까 하고는 싶었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용한 점쟁이 있어가지고 장모님이랑 와이프랑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봤는데 내년에 정말 그 시어머니 때 남편한테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똑똑했어요. 그냥. 저러면 한 6달이면 책 2권 다 외우겠구나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딱 1년 돼서 못 붙으니까 바로 포기하더라고요. 포기도 빨라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술사 공부는 우공이산이라고 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람이 산으로 옮겨요? 미련한 사람이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사시, 변시, 행시 보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사를 독하게 써다 버려요. 1년에 뭐 4개씩 따버려요, 독하게 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하다 보니까 뭐 이거 기사 뭐 별거 아니네? 하고 뭘 덤벼요? 기술사를 덤벼요. 제가 7명 봤는데 8명씩 1명 더 늘었어요. 저는 항상 조언하거든요. 깝치지 말라고. 근데 이분들은 자기 본질에 뭐가 있냐면은 공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말 더럽게 안 듣더라고요.
사신이 변신은 재판을 하고 뭘 해야 되니까 항상 마지막 판례라든지 정의가 있어요. 논리력이 쭉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그게 그 시험이에요. 맞아? 증명해야 되고 예를 해야 되고.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모든 논리가요. 펌프를 쓸 수 있냐 없냐, 수압이 0.1메가파스칼에 나오냐 안 나오냐, 유량이 130lp 나오냐,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나와? 안 나와? 끝. 우리는 논리가 아니라 증명하다가 끝난 학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사 문제, 저는 아직도 10%의 답이 뭔지를 몰라요. 그 출제위원들 만나면은, 교수님, 그 문제 있는데 혹시 누가 냈나고? 자긴 다 안 냈대. 그 다음에 보다가, 정말 그 문제 기가 막힌 예리하게 했다고 하면 다 자기가 냈대. 아직도 정답이 뭔지를 모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면서 관연도의 정답을 다 내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정답이 아니라 최선의 답을 내는 거예요. 누구보다 잘 쓰면 돼요?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보다 더 최상의 답안을 내면 그게 정답이에요. 맞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합격도 빠르지만 포기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직한 사람들이 제일 합격이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안 좋으면 뭐가 고생을 많이 해요? 네, 수조. 저는 여기 종기가 4개가 있어요. 전립선에다가요. 아무튼 치질에다가 벽이란 벽은 다 걸렸어. 왜요? 안 좋은 하드웨어 가지고 돌리하잖아. 책 며칠 안 보면 이거 다 휘발돼요. 일주일 딱 안 보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일주일 텀에 반복을 해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대신 반복할수록 시간이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공부해봤어요. 심지어는 인천에 그 중앙 도서관이라고 시청 옆에 있는데요. 거기 도서관 앞에는 큰 병원이 있어요. 거기 왜 거기서 공부하자면요. 점심시간 어떻게 해요? 목이 안 움직여, 목이. 물리치료 받고 점심 먹고 물리치료 받고 또 공부하고 이러려고 그 병원 앞에서 공부한 적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머리가 안 좋으니까 몸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주변도 고생 많이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합리적인 낙관주의 아니면 비관적 낙관주의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많이 안 했는데, 자, 여름철에 정말 500cc 맥주 정말 좋죠. 드세요, 안 드세요? 맥주도 안 드세요? 맥주 드세요, 안 드세요? 공부하느라고 안 먹고 있다 지금. 여름철에 땀을 내고 치맥에다가 치킨에다가 딱 맥주 한 잔을 먹었는데 딱 2분의 1이 있어요, 맥주가. 그러면 얘는 2분의 1 밖에 안 남았어요? 2분의 1 이나 남았어요? 맥주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은 2분의 1 밖에고 맥주를 싫어하는 사람은 2분의 1 이나라는 거죠.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갔어요. A사가 갔는데요. 영업사원이 조사를 해서 연구관들이 조사했더니 아프리카에 신발을 다 신고 있어요? 안 신고 있어요? 안 신고 있죠. 이렇게 조사보고를 했어요. 아프리카엔 신발을 팔을 수가 없다. 이 부족 자체가 신발을 신지를 않는다라고 보고서를 냈고요. B사는 B. 두 번째 간 회사는 어떻게 냈냐면요. 아프리카는 무궁무진한 시장이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다음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 차이랑 똑같은 거고요. 이 차이랑 똑같은 거고요.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2년만 하고 포기해야지, 2년만 안 되면 포기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딱 2년 안에 포기하게끔 공부를 해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술사 연봉이 대우가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술사 연봉이 얼마고 대우가 얼마고. 여러분 기술사의 가치가요. 예전에는 저도 연봉이 참 중요했거든요. 요즘 기술사의 가치는 뭐냐면은 제가 본 기술사의 가치는 연봉이 아니라 남자의 자존감이더라고요.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뭐냐면은 기술사 따거 하는 행동들이 참 재미있어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요? 기술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요? 기술사답게 행동을 해요. 다른 기술사를 딴다든지 박사과정 간다든지 회사를 좋은 데로 추구해서 또 뭘 자기 개발하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요. 즉 터닝 포인트가 다르니까 나중에 10년 뒤 발전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좀 이제 소리가 먹혀요, 안 먹혀요? 좀 한 소리 좀 칠 수 있고. 남편이 기술사인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은행에 보시면요.
전문직 집단 대출이 있어요. 딱 5종목 찍어요. 첫 번째가 의사, 두 번째가 변호사, 세 번째가 변리사, 네 번째가 참 재밌더라고요. 건축사, 회계사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뭐냐면 소방기사. 아니네. 여기 뭐가 그냥 도선사라고 해서 도선사요? 도선사가 배 주차요원이래요. 우리 그 세월호 인양할 때 한 배에 도선사가 2번 탔고요. 50세 초반 정도면 아주 연계 수준이래요. 되게 폐쇄적인 자격증이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기술사가 있어요. 이 5개 종목이요. 여기 보세요.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뭐 아무것도 못 들어갔어요. 대단한 자격증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서류 딱 3개가만 떼가면 돼요. 재직증명서, 원청지수, 하나가 뭐더라? 자격증 타본. 그러면 그날 밤 오후에 바로 들어와요. 주택담보보다 1% 싸요. 뭐 어떻게 해요? 상당히 좋은 대우잖아요. 이름도 무엇이죠? 그러니까 자기 연봉 1년 번 거에 2배를 해줘요. 선생님 1년 벌었다면 2억, 5천 벌었다면 1억 이렇게. 그 다음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름도 멋있잖아. 전문직 집단대출. 이 전문가더라고요. 전문가를 제가 생각해봤어요. 전문가라는 건 뭐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문가더라고요. 종합병원의 의사가 그만뒀어요. 주변에서 실업자로 취급해요? 의사로 취급해요? 의사로 취급하죠. 변호사가 로펌에 그만뒀어요. 뭘로 취급해요? 선생님이 이제 회사에 잘렸어요. 뭘로 취급해요? 뭘로 취급해요? 아, 전문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문가라 정의 내리기가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정의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아, 그만두고도 어디든 출근할 수 있으니까 그 가치를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집단이 전문가가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일리는 좀 있죠. 예. 그래서 기술사는요, 실업자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뭐냐면요, 절대 있는 사람은 이거 안 씹거든요. 기술사의 가치를 아니까. 없는 사람이 기술사 연봉이 막 6천까지 떨어졌대. 야, 그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절대 안 돼요. 기술사, 소방기술사 불과 한 6, 7년 전에 막 4,500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요. 근데 4,500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장은 1억 2천씩 갔어요. 프렌트 공장도 1억이 넘었어요. 실력이죠, 이제. 하한가는 정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죠. 자, 그 다음에 기술사는 몇 살까지 일을 할까라는 건데요. 기술사님들이 보통 합격을 하시면 뭘 하시냐면 이제 종합검진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모 병원에서 500만 원짜리인데 부부가 입원하면은 두당 500만 원씩 1000만 원이래요. 엄청나는 거예요. DNA까지 다 검사해가지고 막 입원해가지고 종합검진한다고. 합격하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제 오래 살아야지. 돈 좀 뽑아야지. 그래서 기술사는 잘 안 돌아가셔요. 죽질 않더라고요. 수명이 좀 길어요. 고생해서 땄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써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막 담배도 끊으시고 보니까 뭐 얼굴도 뽀샤해지고 아무튼 좋아지더라고요, 상태가. 여자분들은 보통 핸드백이 좀 바뀌더라고요. 꼭 올려놓더라고요, 밥 먹어도. 꼭 여기 와서 꼭 올려서 아우 핸드백 이쁘네 꼭 해줘야 돼요. 안 하면은 밥 먹어서도 계속 올라와. 근데 뭐 선배가 이제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전화 왔어. 야, 그 돌아가신 무구 선배 도장 이거 찍혀다 왔다. 빨리 좀 와봐라. 가봤더니 진짜 돌아가신 분이 3개월 지났는데 그분 도장이 찍어서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현장에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그 업체가 컸길래 저도 전화를 못했고 저희 대선배한테 전화했어요. 선배님 누구누구 선배 돌아가신 이 선배님 도장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아직 찍히는 거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전화했더니 그 선배가 이제 대선배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기술사를 구하지를 못해서 자격증을 못 뺐습니다. 제발 좀 도움 좀 주십시오. 저도 망인에 대한 예의는 아닌 건 아는데 저도 식소를 거느렸기 때문에 큰 신뢰한 줄 알지만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빨리 이제 기술사를 구인을 막 해줬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기술사는 죽어서 도장을 남기고. 기술사는 언제까지 월급이 나와요? 숨쉬는 그날까지 월급이 나와요. 네. 요즘은 이제 집에서도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재택근무 가능하니까 요즘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 새로운 회사들은 그거 나오더라고요. 원격 화상
다 회의가 돼 있고요. 그냥 회사가 여기저기 있대요. 근무하고 싶으면 와서 출근해서 거기 근무해라라는 게 요즘 추세잖아요. 그래서 기술사는 몇 살까지 27살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이제 출근해야 되는 자리예요. 일주일에 2번 정도면 참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3번도 많고 2번 정도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나이가 90이 되든 제가 제 구령을 93세까지 봤어요. 허리가 이렇게 꼽으셨는데 아직 저렁저렁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배님 하면은 다 들려. 다 들려.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딸려 들어가요. 그래서 굳이 연령에 제한받지 않고 하고요. 제가 최고령 수강생을 65세 이분이 시작해가지고요. 72세 합격하셨어요. 권모기술사님이신데요. 최고령이고요. 이분 밑으로 69세, 68세 많은데요. 이분 때문에 힘을 좀 못 쓰더라고요. 올해 2년 지났으니까 74세 정도 됐겠네요. 이분이 현장 나가는데 연봉 9,000원 받고 나가셨어요. 안 놀래? 갈 건 뭐 9,000. 있어? 어이또. 이분이 참 재밌네. 이분들 연봉이 왜 높냐면은 연금이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좀 더 높아요. 연금을 양쪽 띄잖아요. 근데 고유 임금은 연봉이랑 세금도 크거든요. 이분이 정말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쌓인대요. 무슨 얘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딱 10%만 적금하고 와이프 반 자기 반 쓰는데 애들을 결혼 다 시켰지 공부 다 시켰지 하고 했더니 용돈을 더 주더래요. 통장에 계속 쌓이대요 돈이. 근데 저한테는 진짜 안 쓰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만나면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내 나이가 몇인데라는 건데요. 솔직히 나이는 중요치가 않아요. 제가 봐서 기술사는요 젊은 사람들 자격증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자격증. 젊은 사람들 왜 안 되나 한번 볼게요. 저는 합격 비법인데 공부하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신기해요. 잘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직업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고요. 그 다음에 육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TV도 봐야 되고요. 영화 관람도 해야 되고요.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요. 주식 투자도 배워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도 배워야 되고요. 여행도 가야 되고요. 카톡도 해야 되고요. 음주도 해야 되고요. 가무도 해야 되고요. 친구도 만나야 되지. 공부 언제 해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매몰돼 버려요. 여러분 기술사나 관리사를 잘 보시면은 사이코패스가 좀 많아요. 진짜요. 기술사나 관리사 중에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영위할 만한 사람은 다 개업에서 다 기반 잡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왜냐면은 여기에 매몰돼 버려요. 그러니까 공부가 하나도 중요치가 않다니까. 1년간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매몰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 보세요. 생활이 어떻게 해요? 막 음주 많이 해요? 별로 많이 않잖아요. 생활에 단순한 게 아니라 단조로워요. 막 열정이 있게 다 해봤잖아 이제. 근데 자기들은 맨날 문제래. 넘기면 기억이 안 난대. 난 물어봐. 젊었을 때 기억 났어요 정확히? 확실한 건 아니잖아. 나이 드신 분이 더 낫더라고. 생활이 단조로우니까 공부도 더 잘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훅 하다가 훅 꺼져요. 우리 30 넘었어요? 많이 됐네. 그거 많아요. 이분들이 어리다 가면 절대 거기 속지 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문제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작할 때 저는 약속한 게 뭐냐면은 권 선생님 운동 몇 시간 하세요? 했더니 1시간 한대요. 공부는요 5시간 한대요. 바꾸세요. 운동을 1시간 늘리고 공부를 1시간 줄이세요. 진짜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요구한 건 다 하시더라고요. 체력이 딱 끝나잖아요. 모든 게 리셋돼요. 기술사고 나발이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 뭐야? 그냥 다시 원초적인 사람 인간으로 딱 본질적으로 돌아가요. 아프다, 안 좋다 하면 욕심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사를 꿈꾸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기본 체력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관리사를 지금 2년째 맨날 시험 때만 하면 허리 아픈 인간이 하나 있어요. 계속 이러고 다니고 걸으면서 공부하고. 내가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꼭 욕심을 좀 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체력.
자,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분명히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군요. 그 다음에 기술사는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학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딱 55세 정도 드셨는데 퇴사를 하고 와요. 저 지금 회사 막 그만두고 왔습니다. 기술사 공부할 겁니다. 가만히 이제 고민을 해봐. 이분이 퇴사를 하고 기술사를 고민했을까? 퇴사하기 위해서 기술사 공부를 했을까? 기술사 공부하기 위해서 퇴사했을까? 퇴사하기 위해서 기술사 공부를 시작했을까? 많은 고민을 해봐요.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이분은 퇴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시작하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꿈꿔왔던 기술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죠? 2년 전부터. 이게 정상이거든요. 2년 전부터. 급격히 정리해고 아니라면 이분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이분들은 기술사 공부 시작하면 성공률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한 99.9%예요. 거의 힘들어요. 요걸 해요. 선생님, 월급이 작아도 좋고, 그냥 생활비가 월급이 작아도 좋으니까 일이 좀 단조롭고 편한 직장이 좀 있습니다. 단 아침 출근, 저녁 퇴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우리가 오랜 시간 사회생활 하면서 지킨 규율이잖아요. 맞죠? 이게 자기 구속이거든요. 이거 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막 훅 하고 온 거지. 예전에 어떤 분도 막 왔어요. 막 씩씩대고 와요. 왜요? 했더니 자기 송도에서 현장이 있는데 퀵아웃 미팅. 처음에 이제 슈퍼바이저는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다 앉았대요. 그러면 이렇게 명함을 어떻게 해요? 네, 쭉 걷어가지고 이제 자리별로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쭉 누구. 봤더니 자기만 빼고 이렇게 대형 프로에 자기만 빼고 다 기술사들어요. 심지어는 커피 타던 아가씨도 건축사들어요.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바로 왔더라고요. 이분은 또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모티브가 약해요. 자, 그래서 기술사는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벼랑 끝에 놓고 하신 분은 많은데요. 정말 순간적으로는 잘 되는데 한 번 더를 못 외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연구반에서 이제 제가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러면은 1등부터 쭉 해가지고 10등까지 이렇게 순서를 매겨요. 순위를, 사람들을 레벨을. 그러면 어떻게 뽑냐면 보세요. 기본 문제를 정확히, 여러분 기본하고 있죠? 정확히 정리를 하고.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를 정확히 정리를 하고, 유도 문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법규 문제를 정확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신규 이슈도 정확히 정리한 사람을 순서를 매겨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이 이렇게 순서 매긴 대로 합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떨까요? 선생이 순서 매긴 대로 합격할까요? 엉뚱하게 합격할까요? 비슷할 것 같아요? 왜? 왜요? 엉뚱한 사람 합격이 왜? 엉뚱한 사람이 합격이에요. 선생님이 절대 순서 매긴 대로 합격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눈치가 이렇게 쓰면 좀 찍어봐. 갑자기 틀렸네. 에? 아니,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와. 어떤 날은 기본 문제만 오살나게 찍어줘. 그럼 다 자기 책에서 나왔대. 어떤 날은 막 신기 문제, 응용 문제만, 어떤 날은 이론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요. 500명 딱 되면은 10%면 다 합격권이에요. 누가 합격할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한 번 더를 외쳐야 돼요. 벼랑 끝에 놔버리면요. 한 번 더를 못 외치고 정말 눈물 앞에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점수는 막 시작한 29점, 39점이 아니라 59점짜리들 멘탈들은요. 정말 멘탈이 붕괴돼버려요. 차라리 49점으로 떨어지면 서럽지는 않아요. 59점 떨어지면 엄청나게 서러워요. 그래서 59점짜리는 누가 필요하냐면은 이때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옆에 59점짜리가 필요해요. 그럼 둘이 어떻게 해요? 손을 꼭 잡고 나도 59점, 너도 위안을 얻어요. 근데 이때 혼자만 59점이면 다 29점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제 혼자 독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독고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데요. 안 해봐서 그래. 결론은 뭐냐면요. 이때 한 번 더 해야 돼요. 벼랑 끝에 놓고 오면 한 번은 분명히 성공은 하는데 다음 한 번 더를 못 해요.
그래서 기술사는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격려예요. 야, 뭐야,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2년이면 합격할 거야. 합격 안 해도 점수는 55점은 넘을 거야. 한 번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격려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상만 앉으면 잠이. 제가 좀 아쉬워요. 이게 뭐냐면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잘 보세요. 입력을 뭘로 하냐면요, 귀로 듣고요, 눈으로 봐요. 출력은 뭘로 해요? 율. 야, 옮겨. 야, 이거 이리 쌓고 저기 쌓고. 야, 그거 언제 들어오냐? 이게 다 이래요. 근데 귀로 쌓고 한번 볼게요. 뭘로 해야 돼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뭘로 해야 돼요? 손으로 썼는데 여기서 좀 많이 저장을 시켰다가 또 깊이 있는 거 뽑아내야 돼요. 틀려요, 프로세서가. 이걸 적응하는 좀 오래 걸려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최소 1년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면 꼭 뭐라고 하냐면은 최근에 공부하신 게 뭐냐고 물어봐요. 뭐 기사다, 뭐 공인중개사다, 주택가. 좋아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 이분은 뭐가 잡혔어요? 습관이 좀 잡혔잖아요. 그래서 습관 정도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근데 혼자 공부해요. 학원이라는 존재는요, 실제로 막 동영상이 다 있잖아. 솔직히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동영상 다 집에서 다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왜 왔어요? 들어요. 잘 드시는 분 들어요. 요즘 추세들도 다 EBS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동영상 다 끝낼 수가 있는데 왜 왔어요? 아, 나보고 싶어서? 왜 오셨어요? 있어야 뭔가 해요. 학원은요, 막 가르쳐주는 존재가 아니라 진도를 끊어줘요. 여러분이 놀아도 진도는 어떻게 해요? 나가요. 집안에 일 있어도 진도 나가고요. 회사에 일 있어도 진도는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거지로 막 쫓아가는 거지. 근데 가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신교육하고 있잖아. 옆 사람 보니까 잘해요, 못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자극을 계속 받으면서요. 그게 학원이에요. 그래서 학원 울타리 꼭 벗어나지 말고요. 안 되면 옆에 좋은 학원도 정말 많잖아요. 뭐 스터디 한다고 스터디룸도 만들어주고. 안 듣고 스터디만 하시면 많아요. 그러니까 울타리에만 있으면 스터디가 참 좋긴 정말 좋아요. 학원 과정보다 스터디 효과가 정말 커요. 근데 몇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5명이 스터디하다가 2명이 합격해버렸어요. 그럼 3명은 어떻게 돼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이 쉬워버려요. 그럼 이 5명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붙은 줄 알고 조금 쉬어. 그리고 이제 발표하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 시험 보니까 4주 남았어요. 혼자 하자. 이렇게 와야 되는 게 제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공부가 잘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잘 들어보세요. 왜 공부가 안 되냐면요, 자기 역량은 딱 이만큼이에요. 자기의 키는. 그러니까 자기는 딱 100문제 수준이에요. 근데 책 보면 알잖아요. 솔직히 이거 두 권 딸딸 80%만 외우면 정말 100% 합격이에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리고 못 푸는 제가 책임질게요. 어떻게 책임질까요? 한 3년간 무료 수강 해줄게요. 근데 이런 거, 이 책 두 권 뭐 대학교 3, 4학년짜리한테 갖다 주면 얼마나 끝날까요? 너 이거 80% 외우면은 연봉 9천, 8천 줄게. 얼마 만에 끝날까요? 2달? 스카이예요. 얼마나 끝날 것 같아요? 본인 대학 시절로 돌아가면은 6개월. 여기 지방대고요. 여기 서울이고요. 한 본인 제 생각에도 한 6개월 이상은 안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젊으신 분이요? 몇 개월? 6개월? 저쪽 뒤에 분은 3개월? 같은 스카이구나. 그때는 뭐예요? 직업이 공부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그거 안 돼요. 자, 공부가 왜 안 되냐면요, 이거 다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럼 눈이 어디냐면 여기를 보고 있어요. 자기는 500문제 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역량은 몇 문제예요? 1년 6개월 공부하면 딱 100문제예요. 100문제의 역량인데 자기 눈을 여기 보면서 저기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공부가 뭐냐면은 능력을 초과해요. 그래서 여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공부가 무효하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공부를 유효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500문제는 뭐예요? 공부가 피상적이다라는 거죠. 합격이 피상적이에요. 합격이 무효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분의 이것을 뭐라고 하죠? 코사인 세타라는 거죠. 이걸 못 알아채면 1차 공부를 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효분과 피상분을 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능력과 피상분을 정확히 따져야 되지. 여기서 조금 오버페이스 하면은 공부가 안 되고 재미가 오고 갑자기 학원 오기가 싫어져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눈을 잠깐만 낮춰보세요. 왜? 저는 두식투를 안 하는데 여러분 때문에 심리학을 공부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왜 쟤는 59점 만에 포기하지? 웃기잖아요. 주식 투자예요. 막 떨어질 때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요. 50%를 팔면요. 50%의 영혼이 자유로웠는데요. 즉 그 말이 뭐냐면은 이분이요. 50문제를 던져버리고요. 자기 역량보다 눈을 낮춰버리면요. 편하네요. 그러고서 50문제 해요, 안 해요? 하고 나서 그 다음 올리는 거예요. 이게 더 공부 효과가 좋은데 알잖아.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다 보니까 겸손하신 분들, 자기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신 분들은 공부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근데 조금 의욕을 부리면은 공부가 무효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역률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합격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유효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회사가 바빠요. 안 바쁜 회사 없어요, 대한민국에. 집안에 항상 일이 있으니까 집 아니에요. 네. 자, 그다음에 이해냐 암기냐예요. 이해냐 암기냐라는 건데요. 분명히요. 이해가 맞고요. 그다음 암기로 가고요. 그다음에 쓰기로 가는 게 제일 맞고요. 쓰기에서는 이제 응용 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쓸 때 자기 영혼을 닮아야 돼요. 영혼을 답안에다가 이 영혼이 아니라 생각을 치러야 돼요. 생각을.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몇 프로가 포기한다고요? 뭐 하다가 포기해요? 그러면요. 다 이해하다가 90%가 포기해요. 이해해도 일주일 지나면 다 이해된 거 어떻게 해요? 까먹어. 왜 포기하냐면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요. 시험 현장을 못 가. 왜? 못 쓰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좋은 것은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그 사람이 더 합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맞는데 그냥 저는 주장하는 게 선, 암기, 후, 이해가 더 합격으로 빠르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 암기하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요? 대부분 90%는 안 좋아. 가끔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 관리사로 내려보내요 그냥. 적성이 맞아요. 저는 관리사 할까요? 기술사 할까요? 물어보면은 이해가 좋으세요? 암기가 좋으세요? 물어봐요. 저도 암기 진짜 잘해요. 범위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관리사 먼저 하셔야 돼요. 그분은요. 자, 그래서 이해는 오래 걸리지만 오래 지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암기는 짧은 시간이면 고득점. 그다음 문제는 휘발력이 좀 크다라는 장단점 좀 알고 계시고요. 자, 평가형 메뚜기 강의 중독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암기를 다 했어요. 이해만 하면은 솔직히 딱 10% 공부한 거죠. 암기에서 쓰기까지 가야 100%를 가는데 힘들거든요. 얼마나 강의를 많이 들었냐면 강의 참 평가를 잘해요.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근데 자기는 어쩌고인지를 몰라.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개성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강사가 자기 스타일 맞으면 솔직히 절반은 성공했어요. 강사 스타일이 우리 무료강의 다 띄워주잖아요. 강사마다. 강사진이 자기 스타일을 맞으면은 절반은 성공한 게 뭐냐면 어떤 분은요 정말 디테일한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 강의는 러프하게 찍어주고 가는 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해 위주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암기 위주, 앞대가리 위주를 강의하는 게 좋은 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냥. 개성이 다 다르고 스타일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너무 평가형 메뚜기는 평가만 해요. 자기는 잘 못 추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멀리 하시고요. 자, 그다음 인터넷 서핑이에요. 제가 요즘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그 사이트에 정말 사람들 많았거든요. 몇만 명씩이었어요.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올리면은 막 답변도 하고 근데 요즘 기술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봤더니 다 학원 광고밖에 없더라고요. 학원 광고 어디가 제일 많이 하죠? 우리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올까 다 놀래요.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좀 많아요.
이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술사 연봉이 뭐가 떨어졌고 뭐가 어쩌고 따면 영양가도 없고 막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쓰니까 저도 이렇게 왜곡됐을까라고 답변을 몇 번 달아주다가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왜곡적인 희한한 이 사이코패스들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 막 강퇴까지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미치는 영향이 커요, 여러분. 밝은 걸 보고 밝은 대로 사세요. 밝은 대로. 자,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는 글이시다라는 게 박종환 시인이 쓴 건데요. 제 기술사 합격하는 그 시간까지 항상 노트에 메인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술사 시험에. 자, 기술사 시험 합격 비법 좀 들어가는데요. 자신감을 가져라 해요. 근데 자신감을 가져라 짠 하면 막 자신감이 막 생겨요? 아침에 가서 막 자신감 안 생겨. 자신감 절대 안 생겨요. 자신감 어떨 때 생길까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만큼만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 이번 주에 로또 붙었어요. 자신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일단 로또 붙으면은 다음 주에 학원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5천짜리부터 갖고 되겠습니까? 요즘 로또 얼마인데요? 5천 원이요. 5천억이에요? 로또 붙으면 당첨, 다음 주에 학원 와요, 안 와요? 저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게. 나 찾지 마. 로또가 어느 정도 확률이냐면요. 25만 개의 동전을 가지시고요. 육상빌딩 가가지고 싹 던져버려요. 25만 개가 다 한 면을 보고 있어야 돼요.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근데 환장하는 건 이런 인간들이 매주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로또도 그 자신감이지만은 로또에 당첨된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분들은 로또를 계속 사요.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면서요. 중국에는 어떤 분이 휘발유를 계속 먹고 살았대요. 그 배 아플 때마다 휘발유를 먹으면은 배가 그 고통이 낫는다는 민간요법이래요. 그분 장수했어요. 왜 장수했을까요? 휘발유가 지금 뭔 거예요? 만병통치약인 거죠. 장수했어요. 자신감을 가져라는 거, 자신감. 자신감은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약간의 가능성을 볼 때 생기는 거다라는 거. 자, 구속시켜서요. 여러분들은 놔두면 공부 안 해요, 안 해요? 놔두면 공부 안 해요, 놔두면. 제가 왜 아까 그 퇴사자 분 오셨을 때 아침 출퇴근 얘기한 게 뭐냐면은 해야 돼요. 출퇴근이 없으면 절대 붕괴돼요. 중년 남자는요. 그 다음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겸손해라 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와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정말 크나큰 감사할 일이에요. 실제로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뭐냐면 제가 아파서 출근을 못 합니다.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뭐 1급 뭐래요 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분 지금 무료 수강하고 계시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청소하고 하시는 분 계세요. 청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그냥 와서 토요일 일요일 평일까지 사시더라고요. 그분 보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혜택 받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10년 만에 없어가지고 수강을 못한 분도 계시고요. 정말 점심에 1,000원 아끼려고 어떻게 해요? 걸어서 편의점 가서 도시락 먹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린 지금 여기 와서 이 비용하고 걸어와가지고 앉아서 밥 한 끼 먹고 학원비 내고 수강하고 책 사 쓰고 뭐 하면요. 여러분 행복하신 거죠. 항상 감사하시고요. 건강하시죠, 지금. 항상 겸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꾸준함에 당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최근 합격자 강의를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가 길수강이 10년 이상 되면은 그만둬야 돼요, 진짜. 나 잘렸잖아. 쌤팽들한테 잘렸어, 밀렸어. 이렇게 둘이 절반 했는데 갑자기 딱 충분히 보더니 원장님 바쁘신데 쉬어도 될 것 같다고. 토사구팽 당했어. 왜냐면 저도 학생이면은 그 촉이 있거든요. 합격자들의 촉. 분명히 여러분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건데 그 촉 좀 감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의 공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본인이 30문제짜리인지 100문제짜리인지. 그 다음에 주변과 회사를 잘 파악해야 돼요.
즉 그 말이 뭐냐면은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 가정의 상태가 어떤지 예전에 공부하다가 화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좀 돈 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 좀 벌어놓지 아들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서 맨날 와 얼마나 억울하잖아요. 막 이게. 서럽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직장생활 아침에 도저히 시간 안 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2시간 공부하는 거. 야근이 많을 때는요. 그 다음에 저녁에 정시 퇴근할 때는 김밥 하나를 물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3시간 공부하는 거. 저녁도 안 먹고요.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그때가 뭐냐면은 아 우리의 회사의 상태, 나의 가정의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저는 와이프한테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 이 자격증을 딸 수가 없다. 당신이 가정을 책임져라. 나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고 12년간을 했어요. 나는 좋은 놈, 나쁜 놈? 저같이 엄청 나쁜 놈이에요. 뭔지를 몰라. 알잖아, 뭔지를 몰라. 그래서 항상 나쁜 놈. 밖에 나가면 좀 득성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주변과 가정 항상 좀 잘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있어야 돼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아까 비관적인 거 말고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에너지. 그다음 좋은 스승 어디 있어요? 무학원에 다 있잖아요. 맞죠? 갑자기 강의가 없어져 버리는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좋은 울타리가 있어야 돼. 울타리야.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엉뚱하지만은 단권화와 서브노트는 여러분 옵션이에요. 안 만들어도 돼요. 암기장은 있어야 돼요. 단권화와 정량화는 필수예요. 단권화는 뭐냐면은 무화책이 좋으면 무화책을 자꾸 엎든지 본인이 몇 걸 가지고 하나를 만들든지 라고 해서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얘를 몇 번을 보고 몇 프로의 암기를 할 거는 정량적으로 따지셔야 돼요. 다시요. 단권화는 기본이고요. 단권을 하고 나서 시험장 이번 시험 들어갈 때 내가 무화책을 3번을 반복한다. 몇 문제를 정리했다. 이게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량을 하면서 매일매일 자기가 시험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느는 걸 눈으로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이 합격할 것이라는 걸 믿어라라는 건데요. 이제 기술사님이라고 얘기하다가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소방기술사를 한 550명 본다고 예를 들을게요. 1년에 한 1,500명 좀 보더라고요. 몇 프로 정도 합격하죠? 1년에? 뭐 10명, 15명에서 한 40명 정도 잡을게요. 보통 공부는 죽어라고 하는 인간들이 몇 프로예요? 딱 그냥 모든 시험은 10%예요. 연구원 가보세요. 먹고 살만하라면 공부 안 해. 회사 짱짱한 사람 공부 잘 안 하거든요. 진짜 막 죽으라고 하는 사람은 딱 10% 있더라고요. 밑에 시작하신 분들 1년차 이내들이 한 300명 정도 있다고 보시고요. 우르르 또 떨어지고 2년에서 3년 차들이 한 200명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에 상위 클래스 10%가 50명 정도 있다고 봤을 때 여러분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죠. 그럼 그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딱 봐도요. 진짜 가능하다고 봐? 솔직히 해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솔직히 해봐.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잘 보세요. 1년에 몇 명이 빠져요? 40명이 최소 40에서 50명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차례가 와야 하나요? 이게 온다는 거지. 제가 연구만 갔더니요. 2년 지났더니 앞에 인간들 다 나갔어요. 다 학교 나밖에 없어. 내가 왕구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톤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제가 봐도 뭐 사시, 변시, 여러분 요즘 변호사보다 지금 소방기술사 관리사가 어마어마해요. 걔 연봉 4천, 4,500이 일자리도 없어요. 길수하신 병 9천, 8천, 뭐 지방 1억, 제주도 1억 2천 나오는데 아무도 안 가요. 가치가 커요. 지금 다른 뭐 아까 5대 자격증 얘기했지만은 종합병원의 전문의도 연봉이 월 1,000이 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상당히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이 정도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말을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럼 뭐 해야지. 이 내용이구나. 때려치려면 빨리 때려치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 기술사 IMF 때 여러분 IMF 때 기억나세요? 낚시터예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낚시하고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 정확히 8시 반에 시작해 가지고요. 5시 반이면 이제 퇴근 준비해요. 양복 똑같이 입고. IMF 때 한 반에 기술사 반이 막 200명, 300명이에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300명이 수강을 딱 들었는데요. 강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이런 시험이니까 여러분 잘못 접수하시면 빨리 돈을 환불해줄 테니까 가시라고 했더니 딱 3명이 포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냥. 그래서 나가시더라고요. 300명 들어갈 강의실이 없어요. 막 TV 놓고 보는 거예요, 옆방에서. 강의도 혼자 책 읽고 있어요. 다 그러면서 앉아 있어요. 딱 6개월이 지났더니요. 딱 10%, 30명 남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6개월 지났더니요. 이 중에 딱 8명 남더라고요. 1년 만에 지금 이 300명이 몇 명을 8명으로 줄은 거죠. 8명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왜 우리 1년만 참아라, 좀만 버티면 붙는다라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으로 안 봐서 그래요. 8명 다 붙었어요. 저는 딱 중간이었어요. 이때 첫 번째 붙은 선생님은 현재 대학 교수, 그때 박사과정 하시던 분이고 똑똑했잖아. 저는 중간 정도였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누구냐면 이분은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구두 닦기 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뭐 얘기하더래요. 자격증 얘기해서 그때부터 자격증 따셔가지고 주임 따시고 기사 따시고 기술사까지 도전하셨어요. 이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형 그거 어떻게 왜 버려? 비상발전기 용량 계산 알지법 피지법 버려. 형 이거 어떻게 외워? 형 이거 어떻게 버려? 외워 버려. 정확하세요. 이분도 마지막까지 저랑 딱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빨리 학교 하신 분 1년, 늦은 분 1년. 이분 지금 서울에 4년제 대학 겸임교수로 계세요. 하고 만나면은 형이 제일 출세했어요라고 하면은 삐식삐식 웃어요. 그러니까 붙을 때는 다 찌글찌글했는데 붙고 나서 한 10년 뒤 딱 봤더니 어떻게요? 다 사회적인 위상이 다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해라라는 말도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은 기술사 공부 말고 다른 대안이 있냐라는 거죠. 치킨 장사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실 거예요? 식당 하실 거예요? 이거 하실 거예요? 이거 자본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부도나요? 우리 극한 직업인가요? 거기 자영업자 얘기 나오잖아요.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한다고 해요? 목숨 걸고 일해요. 그러면 본인 지금 목숨 걸고 공부해요? 그건 또 아니잖아. 제가 봐도요, 별다른 대안이 있어요? 없어. 그러면 좀 해. 그러면 좀 해. 다른 대안 있으면 빨리 해. 최근에 편의점 계신 분 사장님 올라와서 지방에 문 닫고 왔대. 알바 때문에 자기가 16시간씩 일하는데 한 달 딱 지나니까 과자랑 자기가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과자랑 대화하더래요. 이건 아니다라고 접고 지금 공부하러 오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만큼 투자 대비 정확한 게 회수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술사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라톤 풀코스를 했어요. 마에 30km를 경험해 보려고요. 의욕적이었죠. 그래서 10km 2번, 하프 1번 바로 풀코스를 갔어요. 이러면 안 된대요. 하프는 3번, 4번을 뛰어야 되는데 의욕적으로 갔는데 문제는 완주가 4시간이거든요. 제 8시간 13분 걸렸어요. 해 떨어졌어요. 본부에 갔더니요. 다른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30km에서 다리가 풀린 게 자버리는 거 그냥 누워서. 한 2시간 정도 또 일어나니까 또 걷다가 물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이 안 되니까. 완주했어요. 이 칩 주려고 했더니요. 그냥 가지래요. 완주를 했어요, 일단. 왜냐면은 힘드니까 한번 경험해 보려고. 근데 마라톤과 공부는 정확한 게 뭐가 있냐면요. 노력한 거에 대한 그대로가 정확히 성과가 나와요.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한 성과. 여러분 사업 안 해보셔서 그래요. 목숨 걸고 일한다는 것은 장사해 보시면 물어보세요. 장사는 노력한 대로 성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공부는요? 나와요. 정말 정직해요. 마라톤도 마찬가지로 노력한 만큼 그대로 성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 공부 말고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대책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다들 기반 잡으시는 거 보고요. 아줌마 기술사가 와가지고 막 투덜투덜 대요.
자기가 연봉 9천 받을 수 있는데 8,500 받고 여기 있는데 막 이렇게 쓰면 갔는데 못 갔다고 막 화내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참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사님이 했는데 아줌마 아줌마 기술사 하기 전에 연봉 얼마 받았어? 이제 물어봤지. 좀 꼬면서 인상 쓰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 아줌마가 기술사 하기 전에 연봉을 얼마 받았을까요? 3천. 많이 받아야 3천이잖아. 2,600, 2,800, 3천 했겠지. 지금 연봉이 몇 배 뛰었어요? 뭐 2배, 3배 뛰었는데. 3배밖에 안 된다는 거. 3배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거 놓고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아, 이러기도 하는구나라는 거죠. 개구리는요, 절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사실이에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면요, 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개구리가. 맞죠? 붙고 나봐요. 어떤 얘기인 줄 알고요. 옛날에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형, 기술사 붙으니까 뭐가 좋아 했더니, 야, 너는 물이 달라. 좀 바라보는 시야가 좀 많이 달라져야 꼭 좀 취득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 포기 안 하신 분 다 붙었어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정신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